Q&A가 많이 나왔잖아요. 질문이요. 파닉스 언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답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파닉스 언제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7살이래, 8살이래. 아니요. 저는 9살도 괜찮다고 보고 10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10살이 안 되는 이유는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학원에서 반을 안 만들어요. 10살이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막 너무 나빠서 떨어져서 그냥 하위 막 0.1% 이런 애들 빼고 이거는 좀 경계점 장애다 이런 애들 빼고 그냥 정상적인 애들은 10살 때 하잖아요. 훨씬 빠르고 하는데 같이 할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간간히 4학년인데 하나도 안 했어 이런 분들 오시는데 넣을 수가 없죠. 걔가 아무리 착하면 뭐예요? 1학년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4학년에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8살 때 돼야 질문을 하고 9살 때 되면 더 질문 잘해요. 그래서 2학년 8월달 시작해서 지금 3학년 된 애들이 있어요. 파닉스 끝나고 3월달까지 파닉스하고 3학년 들어가면서 정규업 하는 애들이 있는데 훨씬 나아요.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 알아요. 정말로 공부를 하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알아서 하지만 중학교 똑같아요. 집에 왔을 때 물어보시면 화내겠지만 오늘 뭐 배웠어? 그랬을 때 오늘은 왓하고 위치하고를 배웠어. 위치는 보기가 있어야 된대. 어느 거실에. 대뜸 그냥 아무것도 안 내주고 위치하면 안 되고 맛이 무슨 what food 무슨 음식을 do you like 이렇게 되는데 which food 하면은 hey there are three options or 이게 있잖아요. 3개가 있어. 그러면 which food do you like best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있어. 이거를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원에 돈 내고 보내는 이유죠.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질문은 되게 많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늦은 게 아니잖아요. 파닉스 그러면은 2학년 때 한다 그러면 아직도 7살도 2년 남은 거예요. 2년이 남았을 때 노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뭔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느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었는데 제일 안 좋은 거 엄마들이 좀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책을 읽었잖아요. 뭐가 좋았어? 뭘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도 그렇게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게 그거예요. 뭐 여우가 토끼를 쫓는 게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다면 제가 먼저 봐요. 5권 읽으면 5권 다 물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권만 읽을 것 같은 거. 오늘 이거 읽었어? 야, 근데 나 여우 별로더라. 먹을 거 그렇게 만들면 뭐 굳이 토끼를 쫓아가. 여우는 원래 내가 배웠는데 그런 초식동물 같이 꼬만 것들을 막 잡아먹으러 뛰어다니는데 그럼 쏘면 되지. 근데 그거를 또 애들이 뭐 이렇게 한대.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림을 보고 글자보다는 근데 아빠들은 어떻게 돼요? 여우가 토끼를 쫓았습니다. 잡아먹혔네요. 잘 시간.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는 이랬어. 근데 아니야 난 근데 토끼가 더 나쁜 것 같아. 근데 잡아먹히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안 되지. 자기의 목숨이 걸렸는데 반발하기도 만들고 뭔가가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서 계속 뇌를 자극하는 게 그겁니다. 요것이 요즘 유행하는 미취학을 위한 수학 문제래. 두뇌 자극. 아니요.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만 수학 문제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 첫째가 7살 돼서야 ABC를 처음 접한 첫째가 영어 말하는 걸 찍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개인정보를 해서 책도 못 가져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다니까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듣는 의구심. 넌 집에서 봐주겠지? 아니요. 하나도 안 봐줘요. 와이프가 엄청 싫어해요. 왜 내가 다 해야 돼? 아니요. 그랬다가는 걔는 수학을 못하게 될걸요, 나중에? 혼자서 해야죠. 저도 제 아이가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죠. 애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질문은요? 아니, 질문이 다 똑같아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언어인만 하면 외국인에 대한 이제 익숙함이 이제 생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혹시 지하철에서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랑 한국말 대화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예요? 자기가 익숙한 사람 아닌 사람 다 따로 있죠.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요? 4, 5학년 때 스피킹 연습할 때.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어떻게든 내가 이해시켜야 되겠어. 나는 그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할 때 막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죠? 그런 전문 선생님들은.
그래서 저랑 친한 선생님들은 다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말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돼야만 아이는 그때 효과가 있겠죠. 물론 한국 선생님도 영어를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오늘 안 뽑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수업하면 되니까. 한국어 안 하면 되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한국어는. 근데 애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가 본지 뭐 하여튼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스피킹 우리 어떡하죠? 우리 하루에 몇 시간이라냐? 4, 50분밖에 안 하는 거. 그것도 월수금 아닌가? 오늘 이거 나면 어떡하지? 죄다 불안감이잖아요, 그냥. 불안감이 없어지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분명히 시기는 정해놓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애는 7살, 12월에 넣어야지. 그때부터 어느 학원이든 이렇게 해야지. 학원이요. 저는 말이에요. 제가 제 여자애 가르쳐요. 그렇다고 저한테 오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 가르치는데 아이가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게 궁금해라고 하면 그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죠? 자기 친한 친구랑 같이 다니면 동네가 낫죠. 그런데 문제는 와서 애들이랑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재미있는 거고 오늘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게 발음이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와서 한글로 이게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너무 안 되는 애들은 이걸 갖고도 어떻게 되냐면 CVS라고 느, 트 하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not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요. 느, 트 합쳐봐 그러면 not 하는 애가 있고요. not 이런 애가 있어요. 이 모음을 포기를 못해요. not 그래서 제가 제일 첫 글자지 자 초성으로 합니다. 그럼 애들이 초성이 뭐예요? 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됐을 때 느 여기선 이게 포기하고 트 근데 또 이것도 포기 못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았어요. 넣어야겠어요. not 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응용하고 할 수 있는 나이는 8살입니다. 8살이 왜 초등학교에 보내는지 아시겠어요? 부모랑 학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되는 나이예요. 물론 정말 위험하겠지만 길 건너다가도 맞아. 한 발 뒤에 서 있으라 그랬지? 차가 오는 거 보라 그랬지? 7살까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것이 될 수 있는 나이에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뭘 배웠든 어떤 과정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반성을 하신다면 내가 한글책을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얘를 발전시키고 있나? 좀 더 객기 부리고 좀 더 뺑기 쓰게 만들고 있나? 나랑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나? 인성을 갖춰놓으면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인성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거에 따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다가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너는 양보할 줄 모르니? 아니 양보하는 거 보여주세요. 어머니들 안 지시죠? 아버지한테? 안 지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격렬하게 얘기하다가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남편도 놀랍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보여주면 애들은 따라해요. 진짜 아바타예요. 오늘은 영어지만 제가 그래서 제일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아버지도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정말 중요해요. 대화가 안 되신 분도 많고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보여주고 들어주고 대신 그것도 있어요. 모드를 확실히 보여주세요. 어머 우리 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됐어 알았어 그래 그럼 그거 좋지 나는 너 뒤로도 해볼게 그리고 요거는 오늘 네가 할 일인데 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근데 이것도 안 들어주고 네가 이것도 안 하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고요. 약간 소시오패스가 돼야 돼요. 어머니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화를 내는데 저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애들한테도. 막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이제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터치하는 거 되게 엄격하게 하거든요. 학원에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너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몇 번째야? 하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돼야만 그 다음에 알았어? 수업하자. 이렇게 되면 애들이 처음에는 벙찌다가 웃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에만 한다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화내잖아요? 안 나와요. 사람 표정이 그게. 그러면 계속 눈치 봐요. 그러면 그날 뭘 배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학원에서. 안 돼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에 지금 개념이 있으세요?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 정도에 하면 되겠다? 그 전에 무엇을 하면 되겠다? 이때 시작하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늦었다가 아닙니다. 늦은 건 뭐예요? 책을 읽어야 되고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애들 책 진짜 안 읽을 거예요. 지금 주어진 숙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버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영어 더 이상 안 물어보실걸요? 왜냐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애들이. 저는요 미국의 사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바이링걸도 있어요. 사촌 중에. 제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바이링걸은 뭐냐면 한국말도 엄청 잘하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막 한국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제가 엄청 얘기했던 게 막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미국 혼자 갔어요. 저는 미국에. 혼자 갔는데 걔가 그러니까 LA 그때는 텍사스에 태어나서 LA 오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빌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역사 드라마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You know what, 오빠? Last night I watched a Korean drama and 중전 마마 got fame. got pregnant가 아니라 got fame. 와우. 그래서 Even how did you know that? Fame? Yeah, that's the pregnant for a royal family, isn't it? Yes.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잘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케이스를 계속 쌓다 보니까 진짜로 나타납니다. 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아이들은 나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유럽 애들이 5개 국어, 7개 국어 하는 애들 있죠? 그거는 앵글로색슨의 영어 알파벳 또는 라틴에서 이게 다 뿌리가 같으니까 거기서 3개, 4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르투갈 애들, 스페인 애들 뭐 하루면 다 하죠. 다 할 수 있죠. 스페니쉬하고 그러니까 포르투기스 그리고 독일어도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발음이 다르지만 어쨌든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하루마다 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하고 뭐가 좀 다르게 좀 노력을 하는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제가 오픈해 놨잖아요. 이건 제 학원 번호인데 진짜로 학원에 저한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혼자 둘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프리라 안 되는데 그냥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영어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초등학교 때 쭉쭉 뻗어나갈 거라는 거. 그죠? 지금의 목표는 파닉스로 배우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정말 잘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재밌어! 라고 해서 싫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한테 토스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토스만 해주셔서 하면 애들이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한글 잘하는 애들로 가면.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뭐야? 야, 이거 동종 어깨 이거. 원어민 선생님이잖아요. 뭐 필리핀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화상 영어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익숙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요? 첫째요? 첫째요? 예, 2학년. 예. 예. 저는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잡담을 하고 채팅하는 수준에서는 괜찮은데 영어의 효과로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영어 노출 뭐 영상 뭐 얘기하신 적 있어요. 질문에서. 영어 노출은 괜찮을까요가 있어요. 지금 6개월이든 1년 6개월이든 2년 6개월 남았는데 파닉스 제대로 하려면 그때까지 영어 노출은 어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보여주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페파피그 그리고 넘버블럭스 좋아요. 영국 발음에서 저는 좀 그렇지만 저는 애라고 그랬죠. 저기서 I am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를 해서 그냥 하는데 그거 갖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게 뭐 같아? 야, 맨날 보여주는데 하루에 5분? 10분? 뭐 이 정도? 유튜브로 이렇게 TV 나오잖아요? 그럼 뭐 TV로 보여줘요, TV로. 근데 20분짜리 있으면 뭐 반 나눠서 한 10분 정도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노출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뭐냐면 익숙해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영어 발음을 많이 들으면 나중에 turtle 할 때 익숙해져서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거는 있어요. 절대 체크는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노출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어른들, 중고등학생들한테는요, 영어 라디오를 들려주라 그래요, 그냥. 근데 라디오도 듣고 나서 뭔 소리야, 뉴스인데 뭐야? 이게 아니라요, 그냥 틀어놓는 거. 유학생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20년 전에. 그냥 집에다가 시카고 출입문 같은 거 그냥 틀어놔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노출인 거는, 노출은 익숙함입니다. 노출은 학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면 좋아요. 네. 네. 순서가 따로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가장 포인트가 파닉스잖아요. 파닉스는 읽기잖아요. 읽기가 근데 파닉스 읽기 하면서 스피킹 같이 사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제 먼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음에 대해서. 그래서 파닉스를 하면은 이게 스피킹,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라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하면서 이미 발음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포인트는 정확한 게 뭐냐면 문법은 언제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문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 애들한테 저희들한테 하는 거면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요. 1학년, 2학년 때. 이건 뭐지?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하나예요. 막 이래요. 주어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주체든 뭐 했는데 어쨌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요거는 계속해요. 이제 정규 들어간 파닉스 끝난 애들한테. 그 다음에 또 뭐요? Hey, what do you like? 할 때 do는 조동사라고 들어보셨죠? 얘는 뜻도 없는데 비동사랑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뭐다가 나 is 있으면 갈 거야 뭐 이러고 있고요. MR is는 집에 가면 옷을 다 벗어요. 그러면 MR is 옷 벗으면 다 빨가 벗어놓은 거는 B예요. 그래서 옷 벗고 있는 애가 얘네 전화 받으면 동사가 없다고 알아서 내가 갈게. 참 착한 아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스토리텔링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게 계속 이제 이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뭐냐면 문장을 제대로 쓰고 사용할 때 하는 거고 5, 6학년 돼서 어머니들이 하셨던 것처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지원법이니까 뒤에서 꾸미고 부사적용법, 목적 기억나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 아유, 안 할게요. 자, 그래서 판단의 원, 감정의 원을 때 애들이 나중에 감정의 근거를 막 섞어 놓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6학년 때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요거 하나, 3학년 때부터 돌려야 됩니다. 사기. 3학년 때부터 두 바퀴를 돌려야 뭘 잘했습니다. 사기입니다. 파닉스를 지금 해가지고 자 트라이얼을 해보세요. 이거라서 예외는 뭐였죠? 이거를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재밌게 하면 돼요. 그런데 3학년 때 그걸 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게.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미리 두 번, 세 번,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도 자기가 가서 뭘 듣는지 모르고 그냥 투부정사가 뒤에 있으면 다 이거구나. 그냥 이거. 애들은 그거를 분위기를 보고 그냥 막 찍어요. 80%, 90% 맞아요. 엄마들은, 와, 그래도 10개 중에 8개 맞았어요. 그럼 제가,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거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네. 수학에서 10개 했는데 8개 틀렸다? 8개 맞았다? 그럼 2개 틀렸다?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덜렁대니까. 영어는요, 못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문법 하면 여기 설명 있으면 여기 연습 문제 있죠. 대부분 이거 다 맞잖아요. 뺏기면 되니까.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 전부 다 명사용법이니까. 섞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6학년 때 가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질문 있게 하셨어요. 첫째고 둘째잖아요. 아이가 조금 더 이제 둘째 때문에 그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계속 부딪히잖아요. 첫째, 둘째가. 근데 첫째 입장에서 둘째처럼 이것만 하긴 좀 힘들어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위성 있고 필요한 행동이에요. 약간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뭐 곤충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 너가 알고 있는 것 잠깐만 기다려. 내가 사전에 찾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뭔가 액션을 좀 더 취해주면 사실 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봐야겠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거 찾아보고 너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이야, 대단한데? 아니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만. 영어 수업에서도 집중을 잘하네.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같이 해주는 게 더 표현이 필요해요. 그걸 물어보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괴로워도 아이가 엄마든 아빠든 와서 Hey, I'm doing very well. I'm doing good. What else do you need? 해서 또 나한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나 첫째야.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영어 이제 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거를 조금 더 해서 딱 순간적으로 그냥 짜증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화를 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돼보면 어느 순간 안 말하잖아요. 요즘은 영어 왜 안 물어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지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에 고용을 하면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되 아이들을 하나도 믿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선생님이 옛날 누구라. 완전 배신감 엄청납니다. 그리고 숙제를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 정도는 괜찮아 했는데 엄마가 이게 뭐야? 그러면 선생님이 검사를 안 했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믿지 말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아서 배신을 당해서 어머니한테 컴플레인 받았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고 믿지 말라는 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책이라는 거는 지금 몇 살이죠? 7살. 7살이면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제가 파닉스를 배워서 끝냈다고 하는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도 안 끝나고 아니야 다 안 됐어 라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할 때 어머니 그건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런데 이 자체를 영상을 얼마큼 노출하냐 안 하냐는 그거는 노출은 목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하냐 아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2분을 보여주건 20분을 보여주건 20분을 보여주면 영상이니까 눈이 나빠지겠네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되겠죠.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면 좋아요. 뭐든 간에 학업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너무 좋아하는 일이 돈 받고 하는 일이 되면 어때요? 격하게 공감하시죠? 뒤에서? No!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직장인이에요. 하면서 재밌으니까 혼자서. 네. 진짜 그래요. 돈이 얼마 벌건 안 벌건 아니라 저는 이게 재밌거든요. 아니면은 엄마도 어떻게 상대해요? 원장님.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밀크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친한 분들한테 말하면 하지 마라고 합니다. 네. 그냥 좋아서 지가 책 읽겠다 그러고 좋아서 영어 노래 듣겠다고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 놔두세요 그냥 마음껏 하라 그러고 더 필요해? 그건 사줄게 자료 더 필요하면 사줄게 네 혼자 놀아 엄마 같이 해 그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좀 알겠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방금 전에 야 하지 마요.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뭘 하려고 하겠어요? 얘는 밀크티든 책이든 뭐 이렇게 보고 필려고 혼나겠다. 안 하죠.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쓰면 안 합니다. 그 7살에 그 뺑기로 가면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즐겁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단어는 왜 외워야 될까요? 책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책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월스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는 어휘가 있잖아요? 어휘가 늘어나는데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자기가 진도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단어가 늘어나지를 못해서 한 페이지를 하는데 2개 모르면 괜찮은데 10개를 찾아야 되면은 그게 영어 소설 읽을 때 힘든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를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고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휘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고등학교 때 100점을 맞고 싶으세요? 지금 2학년이라고요? 3학년이라고? 다 필요 없어요. 6학년 때 오세요. 3년 동안 뭐예요? 놀아도 되는데 단어는 계속 하세요. 라고 해요. 필요가 없어요. 질문 있으시죠? 혹시 좀 영어 도서를 마지막 같아요. 제일 처음 읽혀본 책은? 그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책을, 요거는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1학년 애들이, 이제 1학년 애들이, 파닉스 딱 끝나고 정규반 딱 들어간 애들 있어요. 한 2, 3주 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11월 때부터 한 애들이에요, 걔네가. 그런데 그 엄마들이 가끔 이제 친해지시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거고 좀 도움이 될 만하게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들은 이 책을 읽을 애가 아닌데요. 놀린 게 아니에요. 숙제나 제대로 시키라는 소리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또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영어 책을 많이 읽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지만 영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책에 중독이 됐어. 난 너무 좋아. 근데 영어로도 읽는 거 이해가 돼. 엄마 나 그냥 내비로도 나 혼자 읽을게. 그러면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 말이 나오는 애를 본 적이 없지만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힐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책 한 권 읽으면은 3권, 4권, 5권 읽어야 돼. 한국 책은. 그러니까 영어 책을 많이 읽힐까요? 아니요. 영어 책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CD를 틀어놔서 그거를 음을 듣는다. 괜찮아요. 근데 들으면서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안 말하면 되죠? 그냥 놓을 거 놓으려고 하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거 좀 끄면 안 돼?
지겨워 죽겠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간 건데 뭐 이러다가 그냥 뭐 꺼도 되고 뭐 하여튼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책은 너무 많죠. 저 학원에서도 2, 3천 권 있어요. 빌려가라 근데 아무도 안 빌려가요. 애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제 없죠,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매일매일 1, 2분씩만 고민해도 나옵니다. 그냥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구나. 그거는 그냥 집중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는 정도 차이가 다 다를 거예요.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지금 첫째를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 둘째도 되지만 첫째한테도 당연히, 왜냐면 첫째가 뭐 중학교 없다며요. 그러면 첫째에서도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첫째면 둘째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 뭐 혼자여도 그거는 앞으로도 나이가 계속 달라지니까 다 적용이 다릅니다. 우리 애를 여기까지. 그런데 그 상황이 됐는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중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법도.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뭐 하냐면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애로 만드십시오.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이제 기준 다르게 하고, 감정 휩쓸리지 말고.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치시면 안 돼요. 화를 내는데 속으로 웃으세요. 그걸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대해가지고, 그리고 컴펜세이션, 보상을 함부로 주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 뭔데요? 어느 나라 가고 싶어? 학원이 없는 나라요. 그럼 제가 말하죠. 너는 지금 학원에 있단다. 나를 디스하니? 여기는 재밌어요. 그러면 제가 숙제 양이 뭐 공부 양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빡세요. 제 딸도 죽으려고 그래요. 아빠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긍정적으로 하면 해내요. 안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 푸시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 봐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상담을 와서 이런 학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합니다. 저 학원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방화동엔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상한 사람 뽑아도 제 학원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실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봐주시는 게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걸 먼저 봐야죠. 우선은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그렇게 막 학원에 등록하고 이럴 건 아니니까 아이가 하는 반응을 보니까 재밌어 해요.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다른 데 더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애프터 역류가 있다면서? 아니요. 아이는 셔틀에서 내려서 다른 셔틀을 타는 게 아니라 셔틀에서 내려서 집에 오면서 엄마한테 뭐 했는데 와 수영이 이렇게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뭐하고 됐어 알았어 그만하라고 가서 책 보자 라고 해야 돼요. 책 보자란 말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도 단호함. 엄마는 모두가 저거는 양보를 안 해. 죽어도 양보 안 해. 라는 거는 있어야 돼요. 그걸 하고 어떤 거는 딜이되고 어떤 거는 오픈이고 명확하게 하세요. 기분에 따라서 다 클로즈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